제가 자동차는 늘 라이프스타일 오브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옷이나 뭐 넥타이나 구두처럼 내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자동차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좀 피곤하지 않나? 가끔은 진짜 편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원마일웨어라는 거 요즘에 되게 많이 입잖아요. 정말 편하게 입고 집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만 입고 나갈 수 있을 법한 옷이지만 그게 또 되게 트렌디한 복식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끔은 정말 좀 편하게 안정적인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타고 싶은 그런 차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차가 바로 그런 차예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쉐보레 볼트 EV는요 한 2017년 정도에 처음 나왔었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래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일단 제원부터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66kWh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14km, 최대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36.7kgm입니다. 충분한 성능이죠. 그리고 충분한 배터리, 충분한 주행 가는 거리예요. 더 인상적인 건 가격인데요. 이 차가 4,13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차를 산다, 그렇다면 2천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서울에서 사신다면 3천만 원대 초반에서 가질 수 있는 전기차예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414니까 넉넉하죠? 충분하죠? 이게 괜찮은 딜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마 볼트 EV 사전 계약하신 분들 뭐 리뷰들 많이 찾아보시다 보면 상품성이란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품성이란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모로 좋아졌는데 가격은 내려갔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볼트 EV가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2017년에 볼트 EV를 처음 탔을 때는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고, 이야 전기차 시승이래,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테슬라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 뭐 그 즈음이니까. 그때 볼트 EV를 탔을 때 저의 와우 포인트는, 그리고 주변 자동차 기자들의 와우 포인트는 빠르다 이거였어요. 지금은 사실 전기차가 빠른 건 아무런 장점이 되지 않죠. 뭐 그것은 전기 모터의 특성이니까 당연한 피처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유턴을 할 때 풀 가속을 하면 바퀴가 도는 거예요. 볼트인데, 볼트 EV고 쉐보레인데, 야 이거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뭔가 이 전기 모터의 힘과 배터리의 무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랙션을 잃은 거죠. 지금은 그게 다 개선이 됐어요. 지금 볼트 EV 2022년식을 타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타실 수 있어요. 주행 모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스포츠 모드 버튼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이 딱 하나 있어요. 스포츠 모드 누르면 살짝 빨라집니다. 응답선이 조금 좀 빨라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회전제동이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오른발로만 차를 통제를 하면서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조수석에 누가 안 타고 있고 혼자 타고 있을 때는 회생제동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주행거리 확보에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 보면 왼쪽에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원페달 드라이빙 상태가 아닌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회생제동을 걸고 싶을 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걸립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쉐보레는 볼트 EV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 최대한 주행거리를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이질감 없이, 전기차의 전기 모터에 이질감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작심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행 보조 장치도 풍성하진 않지만 필요한 정도는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있지만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려줍니다. 하지만 뭐 쭉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랑 비교를 해보면 장거리를 갈 때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충분하다, 그런 정도의 피처로 해석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앞에는 8인치 모니터가 있고 여기는 좀 큰 모니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살짝 누워있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차가 제일 특이한 건 높이가 높다는 겁니다. 사실 비슷한 차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코나 EV, 니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코나나 니로보다는 살짝 작지만 높아요.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 이 위에 헤드룸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헤드룸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 뒷좌석에 지금 저희 빔 PD가 앉아있는데 뒷좌석은 이렇게 살짝 하면 여기가 좀 닿는다 그래요. 빔 PD가 178? 76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때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높이를 고려했을 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고요. 제가 재밌었던 건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EQA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낚시 의자 같은 느낌이 드는 전기차들이 있죠. 밑에는 높은데 시트는 낮춰가지고 무릎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볼트는 뒷좌석을 같이 높여가지고요, 위에서 보면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드는데 대신 무릎 포지션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앞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되게 넓습니다. 지금 범위가 앞에가 되게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캡 포워드라고 하는데요, A필러가 시작하는 부분을 앞으로 쭉 뺐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 각도까지 다 유리인 거예요. 그래서 폭이 넓은 차가 아닌데 높이가 높고 안에를 뻥 뚫려 있으니까 되게 넓은 시야로 운전을 하실 수 있고, 다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게 밖에서 봐도 되게 재미있는 효과를 주는데요, 헤드램프부터 앞에서부터 A필러가 시작하니까 되게 유려하게 싹 떨어지는, 싹 뭔가 이 차 전체가 한 덩어리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숄더 라인을 훑고 지나가다가 헤드램프로 이어지면서 싹 정리되는 라인도 옆에서 볼 때는 꽤 깔끔하고 액티브합니다. 헤드램프가 이렇게 푹 파인 게 되게 공격적인 느낌이 들죠. 그 부분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장재는 우리가 사실 이런 차를 타면서 뭔가 고급스러움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용성이고 가격에 맞춰서 단가를 맞춰서 생산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내 기대를 좀 맞춰주느냐, 요 선에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가 그냥 플라스틱인 차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우레탄만 써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A1 같은 차, A3 같은 걸 타보면 되게 잘 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싹 이거 뭐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이 싼 차 이게 뭐지? 이렇게 눌러보면 우레탄, 그런 정도.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도 뭐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차체가 높기 때문에 달릴 때 조금 횡으로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시승할 때 어떤 컨디션이 있었냐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골목이었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살짝 언덕이 있는 그런 과속 방지턱 같은 게 있는 느낌으로 좀 이상한 그런 골목이었어요. 청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바퀴가 먼저 이걸 타고 넘고 먼저 떨어지니까 차가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근데 그게 기우는 각도가 꽤 기울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와, 이거 넘어가나? 뭐 과장하면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진짜 편하고, 뭐 주행 가는 거리 지금 여기 맥스 327km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 리콜 문제가 조금 있죠. 그래서 최대로 충전하는 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맥스 327, 미니멈 218, 뭐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414km 이거 나중에 다 해결되면 뭐 바꿔주신다고 해요. 그런 상태로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라는 게 이 차의 핵심이고요. 이 차의 장르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 CUV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백과 SUV 사이에서 살짝 크로스오버 느낌이 나는 거죠. 해치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높고 공간도 크고, 그리고 SUV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니까요. 경쟁 모델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가까워지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코나 EV가 될 겁니다. 휠베이스가 똑같아요. 2600mm인데 공간이 똑같다는 뜻이겠죠. 높이는 볼트 EV가 더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뭐 니로 EV랑 비교해 보셔도 가격이랑 이렇게 착착착착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종합했을 때 이거 너무 좀 대중적인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130만 원에 플러스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와, 이런 가격에 전기차 지금 살 수 있는 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없습니다. 거기서 이 쉐보레 볼트 EV의 특장점이 드러나는 거죠. 쉐보레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전기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볼트가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고요. 전기차의 대중화를 쉐보레가 이뤄왔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볼트 EUV 저희가 영상 만든 게 있는데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제가 쇼츠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되게 더파크가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야, 이 사람들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EV1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우림이 EV1이라는 노래도 만들었었고, 쉐보레가 애진작에 만들었던 전기차인데 여러 가지 뭐 정유회사나 정부나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라스베가스 사막에 다 집단으로 폐차됐던 그런 비운의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쉐보레는 그때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지금 대중화라는
깃발을 들고 저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 게 바로 쉐보레입니다. 차 만들기에 그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쉐보레 볼트 EV의 가치는 전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련된 피처들을 다 모아서 진짜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그런 차도 있죠. 하지만 쉐보레 EV처럼 편하게 진짜 컨버스처럼 전통도 길고 오랫동안 지켜온 철학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동화잖아요. 그리고 신으면 예쁘고 패션 아이템이고 멋있고요. 제가 여러분 벤틀리 출장 갔을 때 어떤 되게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저녁을 먹는데 약간 성이었거든요. 레바논이었습니다. 레바논 귀족이 가지고 있는 성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왜 먹었냐면 벤틀리의 오랜 고객인 거예요. 모든 벤틀리를 가지고 있고 약간 수집품의 영역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귀족이었고 기자들이랑 이제 관계자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나중에 저녁 다 먹고 뭐 와인이랑 칵테일이랑 이렇게 들고 혼담을 나누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되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그 정도 되는 사업을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벤틀리 되게 많아서 좋겠다. 근데 평소에 뭐 타고 다녀?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푸조 208을 타고 다닌대요. 207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틀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207 타고 다녀? 그랬더니 벤틀리 너무 크고 신경 많이 쓰이고 그래.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작고 출퇴근하고 이럴 때는 작은 차 타는 게 최고야. 푸조 207 되게 재밌거든요. 편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로 어떤 클래스를 짐작하거나 뭐를 과시하거나 이런 시대는 되게 옛날이에요.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쉐보레 볼트 EV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시면 되게 좀 매력적인 여러 가지 감수성들을 만끽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떤 차를 사는 게 좋겠냐고 이제 조언을 구해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차가 한 대가 있어요. 갈등이 되는 거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되게 좀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금을 지출을 해야 되고 자동차라는 건 계속 감가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살 때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짝 좀 힘을 빼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힘 쫙 빼고 유쾌한 이동수단 그리고 마음을 놓고 탈 수 있는 차, 나중에 다시 팔았을 때도 뭐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여러모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지금 사는 게 목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쉐보레 볼트 EV나 EUV도 생각해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쉐보레 스파크 수동 기어 모델을 사가지고 한 9년 정도 탔던 거거든요. 정말 해피하고요. 공간이 작은 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살짝 하나 접고 뭐 더 싫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힘주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전기차를 접근하고 싶은 분들에게 쉐보레 볼트 EV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